TCP 통신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서버 측에서는 먼저 소켓을 생성합니다. 이 소켓이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 가능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소켓이라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소켓을 생성하겠죠. 그리고 이 소켓을 해당 서버 측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하고 바인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게 랜카드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실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이 하드웨어하고 매핑되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와 결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한 끝점,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죠. 해당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소켓하고 바인딩을 합니다. 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해당 IP에 해당 포트, 이 서버 측 IP와 서버 측 포트로 연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연결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임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백로그 큐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이 와서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백로그 큐 크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 요청 와서 연결 요청 수락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백로그 큐가 크기가 오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는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 연결 요청 왔을 때 임시적으로 클라이언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백로그 큐 크기를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대기하고 있다가 연결 요청 오게 되면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이 연결 수락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 연결 수락을 했을 때, 이 연결 수락을 한 곳에서는 클라이언트하고 송수신하기 위한 소켓을 하나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소켓은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이 작업에만 관여를 하고요. 이 연결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송수신 소켓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송수신 소켓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당하는 클라이언트하고 송수신이 끝나게 되면 소켓을 닫는 거죠.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통신에 필요한 마찬가지로 소켓을 생성하고요. 클라이언트 측은 누군가가 나한테 연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호스트 내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하고 바인드 하는 거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옵셔널 합니다. 옵셔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실제 프로그램에 특정한 시나리오가 없으면 인터페이스를 결합하는 부분을 생략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 연결 요청을 할 때 서버 측에 연결 요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결합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해당 호스트 내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포트, IP 어드레스와 포트를 바인드를 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수행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 포트 번호가 누군가가 접근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포트로 하든지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연결 요청을 해서 이 리턴을 받게 되게 되면, 연결 요청이 허락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송수신 하는 거죠. 이때 송수신 하는 소켓은 클라이언트 측은 별다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성한 소켓으로 송수신을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소켓을 닫는 거죠. 이 절차는 매번 똑같아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 어느 데이터를 어떻게 송신하고 또 언제 수신해서 이 수신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만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에코 서비스 하는 서버, 그리고 에코 서비스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를 한번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코 서버와 에코 클라이언트 이 부분은 별도의 클래스 만들지 않고 전체적인 이 TCP 통신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 클래스에 정의를 하기로 할게요. 소켓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와 결합하고, 그 다음 백로그 큐 크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억셈 루프. 이 억셈 루프 자체 내에서
그 수신한 소켓 가지고 이제 어떤 실제 송수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소켓을 닫기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무한 루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죠. 자, 소켓 생성. 소켓. 뉴 소켓 하는데, 이 소켓 같은 경우에, 우리가 TCP IP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통신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통신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어떠한 통신할 것인지 어드레스 패밀리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인터네트워크가 IPv4, 인터네트워크 V6가 IPv6입니다. IPv4 가지고 할게요. 실제 IPv6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통신을 하기 위한 소켓 타입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TCP 같은 경우는 스트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결처럼 연속적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거고, 또 UDP 같은 경우는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패킷을 스니핑 한다든지 어떠한 네트워크 보안 같은 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로우 소켓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TCP 통신을 사용할 거니까 소켓 타입을 스트립, 프로토콜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TCP 이와 같이 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어떠한 주소 체계에서 어떠한 전송 방식의 어떠한 프로토콜 가지고 통신을 할 것인지 소켓을 생성할 때 결정을 해줍니다. 이 인터페이스 결합이라는 건 이 끝점 정보, 그러니까 통신하게 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있으면 서버의 끝점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IP라고 할게요. 해당하는 이 끝점 정보에는 IP 주소와 포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IP 어드레스, ADDR, 문자열로 갖고 있는 IP 어드레스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본인들 IP 어드레스 쓰면 될 테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하드 코딩을 할게요. 이 주소하고 포트 번호. 포트는 가급적이면, 1000번째 넘어가는, 1000번째 미만에 있는 포트들은 중요한 서비스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니, 좀 큰 번호를 사용을 하세요. 조 타입 2바이트 데이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10,000번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결합할 때 사용할 엔드포인터 개체를 하나 지정하고 난 다음에 소켓 가지고 이 바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바인드를 하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연결을 하고자 할 때 이 IP 어드레스와 이 포트를 통해 가지고 연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연결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하고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백로그 큐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5 정도면 큰 문제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로그 큐 크기 같은 경우엔 연결 요청이 와서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백로그 큐 크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 요청이 수락되고 나면 백로그 큐 크기는 다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동시에 연결 요청이 오고 있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 구조고요. 이 억셈 룹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억셈 룹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고민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히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이니까 while 프로 그대로 이제 하기로 하고, 도입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는 이 도입 부분도 동시에 여러 개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하는 일을 좀 작게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 우리가 이 소켓 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억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소켓의 억셉, 지금 이 소켓 억셉 자체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좀 더 가독성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소켓의 억셉 메소드에선 클라이언트하고 송수신이 가능한
드윗 소켓, 실제 송수신 소켓을 생성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드윗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억셉, 이와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결국 이 드윗은 한순간에 하나의 클라이언트하고만 이 서버가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드윗 부분은 비동기적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드윗 어싱크 부분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 해당하는 부분이 드윗 어싱크 메소드 같은 경우엔 private static void 똑같은 이 드윗하고 시그니처는 똑같은데 여기에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형식과 같은 대리자 형식을 하나 정의를 해서 이 대리자의 이 드윗 메소드를 대행할 수 있게끔 대리자 객체를 만들고 해당하는 걸 뭐 비기닝 보크로 엔드 콜백하고 오브젝트 전달할 인자는 큰 의미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와 같이 하게 되게 되면 드윗 어싱크에서 이 드윗 메소드를 비동기적으로 수행하여라 라고 하고 이제 또다시 억셉하고 이와 같이 하면 동시에 여러 개 클라이언트를 감당할 수 있겠죠. 뭐 작업이 끝나게 되면 소켓을 닫고요. 근데 이와 같이 소켓을 닫는 부분을 여기에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녹색 표시가 되는 게 이게 무한 루프인데 여기에 올 일이 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해당하는 부분이 좀 무한 루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프로세서가 끝날 때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예외가 발생하든 예외가 발생하지 않든 뭐 해당하는 이 소켓을 닫아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이 소켓은 트라이 블락 외부에 소켓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 트라이 블락에서 소켓을 생성하고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는데 전체 작업을 하는 와중에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뭐 no operation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발생할 때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로그 파일에 남겨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든 예외가 발생하지 않든 뭐 하여라? 해서 클로즈 하여라. 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소켓을 닫는 저 작업을 해주고 우리는 에코 서버니까 드윗 부분에서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한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돌려줄 거예요. 네트워크 통신 내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전 1K 정도 크기의 이 버퍼를 가지고 수신을 할게요. 해당하는 것도 무한루프로 이제 수신을 하는데 특정한 약속된 문자열이 왔을 때 그 내용을 수신했을 때 이제 클로즈 하기로 하고 또 물론 이제 해당하는 곳에서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용자가 강제로 프로세서를 종료하게 되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소켓이 닫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닫혔을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이러든 저러든 해당하는 소켓 이 두 소켓에 대한 부분을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켓 이 리슨하는 소켓하고 실질적으로 드윗할 때 사용하는 소켓이 목적이 다르니까 아예 이 변수명 자체도 위에 있는 건 속, 이 드윗에 사용하는 건 두속 이와 같이 변수명을 다르게 줄게요. 그래서 내가 코딩할 때마다 이 소켓 변수명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속으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리시브를 하겠죠. 두속 해서 리시브를 이제 하게 되고요. 패킷. 네, 이와 같이 이제 리시브를 했을 때 우리는 문자열을 주고받을 거예요. 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스트림 형태 개체로
바이트 배열을 전달하고, 그러면 저 바이트 배열에 있는 걸 선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쪽에 있는 걸 읽어올 거예요. 바이너리 리더 개체를 하나 전달하고요. 요거는 메모리 스트림, 파일 스트림, 네트워크 스트림, 하여튼 스트림 형식 개체면 뭐든지 읽어올 수 있는 바이너리 리더 개체 이용해가지고 리드 스트링 하게 되면 해당하는 저 패킷의 하나의 문자열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되는 에코 서버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신했는지 화면에 출력해 주기로 할게요. 네,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 부분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 IP 엔드포인트, IP 이 두 속의 소켓에 보게 되면 리모트 엔드포인트하고 로컬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로컬 엔드포인트는 자신의 끝점 정보고요. 상대 측의 끝점 정보가 리모트 엔드포인트입니다. 네, 리모트 엔드포인트가 네트워크 주소에 관계없이 네트워크 방식에 관계없이 그 끝점 정보다 보니까 기반 형식인 엔드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인터넷 통신이니까 이 끝점 형식을 IP 끝점 형식으로 IP 엔드포인트로 이제 형식 변환을 하는 거죠. 참조 연산을 하시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누구로부터 어드레스와 어드레스하고 포트는 콜론으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요. 뭐 해당하는 이 어떠한 메시지를 수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이 수기호 수신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한테서부터 수신을 받았다라는 같은 형태로 요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할게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하고 이 IP의 인터넷 IP 엔드포인터의 어드레스 이게 IP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해당하는 곳의 포트 그리고 메시지 이와 같이 해서 수신한 IP 어드레스와 포트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우리는 해당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메시지가 exit이다 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때는 루프를 탈출하기로 하겠습니다. exit이라는 문자열을 받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서비스는 종료시켜주고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받았었던 패킷 그대로 바이패스 해주기로 할게요. 이와 같이 수신한 내용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서비스 이와 같은 걸 에코 서비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서버 부분은 구현이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부분을 구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클래스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할게요. 소켓을 생성하는 부분은 서버 축하고 마찬가지겠죠. 그 코드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했고요. 인터페이스 결합 이 부분은 옵셔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 않을게요.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서버 측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기 위해선 누구한테 연결할 것인지 연결할 부분은 서버 측하고 우리가 서버 측에 지정했었던 엔드포인트 정보 똑같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당하는 이 소켓 가지고 커넥트 엔드포인트 서버 측 엔드포인트를 주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부분에서도 하는 게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고 난 다음에 그 입력받은 문자열을 상대방 서버 측에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트 메시지 전송할 메시지 입력하게끔 해서 스트림 이 변수를 이 루프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으니 str equal console readline 해서 메시지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요. 입력받은 이 스트링을 마찬가지로 바이트 배열로 컨버팅 시켜줘야 되죠. 패킷 new
어떻게 하나요? 뉴 바이트 크기는 1024 크기로 패킷을 만들기로 할게요. 서버 측하고 일치시켰습니다. 메모리 스트림 이용해서 뉴 메모리 스트림 이 바이트 배열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거나 혹은 이제 기록을 할 때 선형적인 방법으로 바이너리 라이터 이용해가지고 기록을 할 거예요. 뉴 바이너리 라이터에서 해당하는 이 바이너리 라이터 이용해서 이 전송할 이 메시지를 라이팅을 합니다. 라이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메모리 스트림도 클로즈 해줘야 됩니다. 아까 서버 측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을 수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이너리 리더를 했으면 바이너리 리더 한 부분 이 바이너리 리더 클로즈 해주고 메모리 스트림 클로즈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안 했네요. 이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해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이 전송할 메시지를 패킷에다가 만들었으면 그럼 뭘 해요? 해당하는 소켓 가지고 샌드를 합니다. 대신 만약에 우리가 이 메시지가 이 전송할 이 메시지가 어떨 때 엑시시일 때 루프를 탈출하기로 했으니까 해당하는 소켓을 작업이 끝났으면 소켓 닫기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땐 또 메시지를 수신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변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 수신을 정상적으로 못했는데도 수신한 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 패킷2라는 변수 하나를 더 만들게요. 메모리 스트림 마찬가지로 ms2 new memory stream 패킷2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수신을 해야 돼 얻어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소켓에서부터 리시브를 해야 되겠죠. 패킷2에 수신하고 수신한 이 패킷2에 있는 걸 선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 스트링 개체를 만들었고 바이너리 리더 이용해가지고 new 바이너리 리더 ms2 해서 바이너리 리더 가지고 리드 스트링 리드 스트링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발자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 의도적으로 변수 이름을 다른 걸로 줄게요. 그래서 sr2에 해당하는 걸 하기로 하고 해당하는 것을 화면에 콘솔 라이트 라인 수신한 메시지에서 실제 전송한 메시지하고 수신한 메시지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죠. 물론 이제 BR도 클로즈하고 메모리 스트림도 클로즈를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제 구현은 끝이 나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서버를 시작 프로젝트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응용도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게 되면 하나는 서버, 하나는 클라이언트. 이 밑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예요. 안녕, 하이, 반가, 안녕하세요. 지금 보게 되면 서버에 수신하고 있고 지금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보낸 걸 그대로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엑시트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TCP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 에코 서버와 에코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